한자로 떠나는 일본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쓰나미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일본 말이지만 요즘은 뭐 우리 외래어로 거의 막 국제적으로도 쓰이는 말이고 우리도 이렇게 막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나미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읽습니다.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일본에 지진이 났다 이렇게 됐을 때 쓰나미가 밀려온다 해서 일본은 재해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금방 텔레비에 같은 데 보면 한 1분 이내에 한 30초 지나면 그 자막이 뜹니다.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쓰나미에 염려가 있다 없다. 어느 지역이 이렇다. 이런 것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나미란 말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일본을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막 이런 정도는 또 말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어딘가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물이 이렇게 물 두께가 이렇게 되죠. 네. 네, 이것도 막 쓰나미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에라는 그 일본의 전통 판화입니다. 판화 미술인데 여기 이제 후지산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 후지산을 중심으로 36개의 그림을 만든 것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에라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것이에요.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사람인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쓰나미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 연도를 추정해서 볼 때 언제 어떤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쓰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그림을 평가해서는 이 사람은 쓰나미를 직접 보지 못했고 상상으로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쓰나미가 나타나는데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글자를 한번 살펴보면 쓰는 나루를 뜻하고 물결은 남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제가 한자로 떠나는 일본 여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낱말에 대해서 가끔 설명하게 되는데 혹시 토막이라도 단어라도 일본말을 조금 한번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발음에 조금 유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냥 한자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루, 진, 물결, 파 나루에 물결이 들이닥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나루라는 것은 한국어가 되겠죠. 배가 이렇게 되는 선착장이죠. 거기에 물결이 밀려 들어온다 하면 이 글자를 보면 쓰나미라는 걸 모르더라도 나루와 물결을 알면 물이 몰려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나루지는 어떤 것이냐? 나루는 나루토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분율입니다. 나루하고 붓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뭐가 글자가 생략이 돼서 그래요. 이 글자는 원래 이렇게 분율이죠. 분율에 이런 것이 붙은 글자예요. 이런 것이. 결국 붓에다가 먹을 이렇게 찍으면 그 붓에서 먹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스며 나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시 또 물을 더해서 뭔가 물이 스며 나온다. 나루토도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글자가 합쳐져서 나루토를 뜻하는 나루가 되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물결파는 물결이므로 역시 삼수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가죽피가 들어갔습니다. 발음도 연결이 되겠죠. 가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글자는 가죽을 이렇게 이것이 손이지요. 또우는 손을 뜻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가죽을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가죽인데 가죽의 특성이 무엇이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낸다면 가죽이 울렁울렁거리겠죠. 잘 이렇게 손질을 하지 않으면 벗겨낸 생가죽은 이렇게 일렁일렁거립니다.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일렁일렁거린다. 그런 뜻으로 이것이 물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중국 사람의 어떤 분은 물이 이렇게 물가죽이다. 물가죽이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나루와 물결이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쓰나미, 지진이나 화산의 폭발 또는 폭풍우 따위로 인하여 갑자기 큰 물결이 이를 해안을 덮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쓰는 말입니다만 해일이라고 합니다. 일은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바다에 물이 넘친다. 넘친다는 것은 이렇게 더할 익자입니다. 더하다는 것은 그릇에 물을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물숫자예요. 물숫자를 옆으로 누인 것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도 쓰죠. 일본식으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이다. 물숫자를 높인 모양이다. 그래서 그릇에 물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한다. 익임으로 다다익선 할 때 쓰는 익입니다. 여기에 계속 물을 더 붓습니다. 물을 더 부으면 물이 넘치겠죠. 네, 넘친다는 것이 거기에서 넘치는 일자예요. 넘치는 일자가 돼서 바닷물이 넘친다. 이렇게 해서 쓰나미가 되겠어요. 자, 우리 삼천리를 우리 한반도를 가리킬 때 삼천리 방방곡곡이라고 하죠. 방방곡곡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보고가 해상왕 장보고가 활동할 때 중국에 신라방을 만들었다 할 때 여기에서 방이라는 것은 동네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이래서 방방곡곡이라고 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본은 진진포포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읽지는 않겠죠. 일본식으로 읽으면 쯔쯔 우라우라라고 있습니다. 쯔쯔 우라우라 이렇게 하면 일본 열도는 우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이라듯이 일본 쯔쯔 우라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쯔쯔를 씁니다. 왜 이렇게 쯔쯔를 쓰느냐면 이 쯔는 나루트라 그랬죠. 일본은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선착장 항구가 있겠죠. 이 쯔라는 것은 항구를 뜻하는 것이죠. 선착장을 뜻한다. 그리고 포는 물가포입니다. 해변이다. 해안선이다. 우리가 포항이다 할 때 또 삼천포다 할 때 이 물가포를 쓰죠. 그래서 일본은 쯔쯔 우라우라. 일본에서는 이 글자가 상당히 친숙한 글자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붓에 먹을 칠하면 이렇게 뭔가 진액이 떨어진다. 뭔가 액체가 떨어지죠. 이걸 가지고 또 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송진이다. 나무에 이렇게 액체가 수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송진이라고 합니다. 또 담배에서도 진이 나오고 그걸 대진이라고도 하죠. 다 이 진자가 이 진자를 씁니다. 송진. 그리고 사람의 진이 빠지다. 나 진이 빠지다. 사람에게서도 몸에서도 뭔가 상처가 나고 하면 진액이 흘러나오듯이 진이 빠진다. 그리고 색깔이 진하다. 그 다음에 좀 엷다. 이런 뜻에서는 것이 이 진이기도 합니다. 진분홍, 진노랑 할 때 쓰는 진자예요. 사실 이 진자가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쓰는 낱말에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액이 빠진다. 진액이 나온다 할 때 쓰는 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미가 진진하다. 여기 진도 뭔가 진액이 나오듯이 물이 이렇게 수분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일어난다. 흥미가 자꾸 발생한다. 생성된다. 그런 뜻으로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노량진이라든지 양화진이라든지 이런 때 쓰는 것이 다 선착장을 뜻합니다. 나루터, 섬진강 할 때도 그렇게 쓰고 당진이다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더욱더 친숙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나미라고 하면 사실은 지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물결이 이렇게 확 몰려오는 것은 지진이 아니더라도 폭풍이 불 때, 특히 태풍의 시절에는 바람이 센 바람이 불 때 물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쓰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진 쓰나미를 얘기하지만은 크게 보면 지진 쓰나미와 폭풍 쓰나미 이것은 뭔가 고조가 됐다. 이거 고조. 물결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기분이 아주 고조가 되었어. 흥분이 되고 고조가 됐다 할 때도 이것을 씁니다. 물결이 이렇게 쭉 높아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데 어느 쓰나미가 더 위험할까요? 어느 쓰나미가?
이렇게 바다 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 물입니다. 바다 밑이고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나미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래는 이제 땅이 되겠죠. 자, 태풍으로 인해서 큰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인다하면 물결이 일렁일렁거립니다. 굉장히 세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 물결은 위에 부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윗부분은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물이 아주 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의 바람이 이렇게 아주 밑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풍 쓰나미는 오면 물 표면 부분의 일정 부분만 이렇게 움직여서 큰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지진 쓰나미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이게 땅입니다. 땅인데 여기에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갈라져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위로 쭉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던 물이 전부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밑에 바닥이 이렇게 일제히 올라오기 때문에 물 자체가 아주 아랫부분부터 전부 같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굉장한 그 힘을 가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이 일시에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진 쓰나미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빨리 이렇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글쎄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뭔가 물을 이렇게 퍼낸다고 할 때 바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퍼내는 것과 아예 물통 자체를 들고 이렇게 부어버린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지진학자가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진 쓰나미가 굉장히 위험하다. 아예 바닥 자체가 올라와서 물결을 한 번에 밀어낸다. 폭풍 쓰나미는 아무리 바람이 거칠게 불어도 윗부분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한다. 그래서 위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진 쓰나미는 굉장히 가공할 위험이 있고 또 빨리 전파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쓰나미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옆에 일본이라는 그런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가 그 땅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는 이 쓰나미가 굉장히 자연재해로서 위험하다. 특히 지진 쓰나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빨리 피해야 되겠죠. 쓰나미가 온다고 하면 물결 부근에는 가면 큰일 납니다.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쓰나미가 온다는 방송을 듣고 어떻게 오는가 구경하다가는 그냥 휩쓸립니다. 금방 듣자마자 그 높은 데로 피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